오늘 발제 시간입니다. 오늘 발제는 우리 창세기 시리즈로 우리 이상하 대표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여쭤봤더니 창세기 시리즈 몇 탄까지 있나요? 그랬더니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되셨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만큼 많은 또 저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배우는 성공적인 기업의 조건, 이 시리즈죠. 오늘 5번째입니다. 제5주제 생명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테마로 오늘 이상하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데요. 주식회사 BT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님이시고 지난 두산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셨으며 영업 마케팅, 또 재무, 또 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 시스템 구축, 또 두산그룹의 전체 구조조정까지 또 많은 계열사 컨설팅까지 하시면서 지난 37년간 기업 M&A도 포함해서 마지막 말년의 9년간은 벤처 캐피탈 네오플럭스라고 하는 데서 투자회사에서 9년간 CEO로 또 역임하셨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 CBMC에서도 그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전 회장님으로 섬겨주셨고요. 지금 현재 7, 8년 동안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또 성경에 대한 것과 우리 비즈니스를 접목하며 지금처럼 또 창세기 시리즈로 지금 저희와 함께 포럼으로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상하 대표님께서 발제 성경 주제의 말씀으로 선택한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1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음소 얻은 상태에서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 시리즈로 벌써 5번째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생명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계절이 반복이 되고 식물, 동물들이 자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생물들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으라. 그래서 땅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씨를 얘기도 했고, 하나님이 우리 이런 생물을 보존하는 건 식물들은 씨를 통해서, 동물들은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죠. 또 그 잉태를 위해서는 또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생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Be fruitful, 열매를 맺다 아니면 나아서 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서 기르고 멀티플라이 배가하고 배가하고 성장하라는 뜻이죠. 땅에 충만하라, 지구를 가득 채워라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모든 식물이나 생명들은 계속 번성하고 지구에 가득 채워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만드신 명령과 메커니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땅은 뭔가 하는 걸 돌아보면 생명이 살아가는 원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과 같은 것이 기업이죠. 그래서 땅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뭔가 제품을 만들고 어떤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 통해서 고객에게는 효용 가치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는 수익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식물들을 나게 하셨는데 씨와 잉태를 주셨죠. 이게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방법인데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생명을 이어가는 핵심 수단이 뭐냐?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 우리 코어 컴피턴시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씨앗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핵심 역량이 없으면은 오래가지 못하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참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 경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 발전시키는 핵심 수단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기업도 생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뭐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 핵심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핵심 역량 얘기를 매번 듣지만 올해는 정말 내가 가진 핵심 역량, 하나님 주신 씨앗, 잉태의 수단이 뭔가에 대해서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씨와 잉태의 수단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번창하는 메커니즘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바로 기업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과 창조를 하시고 번창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기업을 세웠다면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기업을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기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매주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저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볼 때 생육, 이건 뭘까? 낳아서 기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결국 이것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그것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번성을 하는 거. 그리고 계속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밸류체인을 확장을 하고 지역적으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충만함을 가지는 거가 우리가 해야 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어떻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내냐.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떠한 제품 서비스를 어떠한 고객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메커니즘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생존, 성장하는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넷플릭스는 비디오 서비스 회사였어요. 근데 IT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기술, 스트리밍 기술을 가져다 딱 얹혀가지고 오늘날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했죠. 뒤에 혁신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가치 제한은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다. 가치 창출 어떻게 하냐? 인공지능을 통해서 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딱딱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요즘엔 더 늘어나서 사람들이 무슨 영화들을 좋아하는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직접 영화 제작사를 선정해서 제작해서 드라마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구독 모델, 매월 그 이용료를 받으면서 이 현금 창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지역적으로 무한 확장성을 가져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모든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넷플릭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 가장 오프라인의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백화점이라는 게 있죠. 똑같대요. 수많은 제품을 다 모아놓고 고객의 가치 제한을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 플랫폼이죠. 백화점이라는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걸고 거기에 점포를 다 내주고 상점이 들어오게 한 다음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가치를 창출하는 게 그 핵심이죠. 그리고 판매 수수료를 30% 이상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이커머스로 바뀌었죠. 인터넷에 하드웨어를 저기 플랫폼을 만들고 누구나 들어오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델로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자영업을 하는 가운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이제 제한하죠. 나의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가치 제한을 하는 거죠. 나의 전문성이 이제 핵심 역량인데 이게 지속적인 발전의 씨앗이 되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뭐 서비스피나 이제 중간에 마진을 받는 방식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 제한, 창출, 수익 창출 방법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운영 혁신, 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습니다. 운영 혁신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생산, 구매, 판매, 관리 이런 것들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를 높여나가는 혁신이고요. 제품 혁신은 그야말로 제품 자체를 뭐 신제품을 내든 리노베이션 하든 혁신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고객의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반영해서 혁신하는 게 제품 혁신을 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를 혁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 하는 것을 바꿔나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양구 사과를 누가 보내서 저도 지인들한테 양구 사과를 보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농부 아저씨가 봤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인이 블로그를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사과가 처음에 꽃집 핀 장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자꾸 블로그 활동을 하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판매를 하고 있었고 추석 때 이미 사과를 다 팔았대요. 제가 주문하려고 하니까 몇 세트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양구의 시골에 계신 두 부부가 이 최근에 이러한 그 수단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사과를 다 팔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를 바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산하느냐. 생산도 내가 생산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산할 거냐.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남이 투자한 것을 활용할 거냐.
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한 방법이죠. 또 어떻게 고객을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고객을 관리할 거냐,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할 거냐, 또 돈을 무엇으로 벌 거냐, 제품으로 벌 거냐,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 벌 거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팔아서 팔았는데 요즘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클라우드를 팔죠. 클라우드에 서비스 피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사진을 클라우드에다 옮기는 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돈을 제품으로 팔 거냐 서비스로 받을 거냐 하는 것들도 중요한 어떤 혁신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러면 이거 오늘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변화하는 추세를 우리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얘기했고 이제 자동차가 전장 부품으로 전기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 그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바뀐다는 거죠. 인공지능 통해서 앞으로는 모든 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해요. 내는 제조 판매라던 분들이 기획과 마케팅만 하죠. 그리고 전부 외부에 아웃소싱, 화장품이나 PB 상품들은 다 이런 거고요. 이제는 내가 투자하지 않고 자산을 재료로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남의 자산을 다 활용해서 사업을 만든다. 멤버십과 커뮤니티를 만든다.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작게 로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은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이게 소개할 게 있는데 오른쪽 끝에 모모보드 보이시나요? 모모보드는 이게 일종의 커뮤니티 사이트자 채팅이 가능한 이런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이 관리가 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153도 이런 모모보드를 쓰게 되면은 모든 발제 자료가 파일 관리가 되고 업로드되고 우리의 대화 내용도 다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10GB를 클라우드로 제공해서 모든 정보가 세이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변에서 어떤 서비스업을 한다. 우리 이민선 대표님 이런 미용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사랑방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저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플랫폼에 연계해서 그대로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브스크립션 모델 다 알죠? 회원제 판매 서비스화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회용 면도기 질레트를 팔았지만 요즘엔 달러 쉐이브 클럽은 면도기를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판매 자체에서 서비스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고객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재료의 환경 소재만을 사용해서 만들겠다. 또 이익의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기부를 하겠다라는 등 요즘 많은 그런 고객에게 소구하기 위한 방식들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3이나 이제 CBMC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이 우리 CBMC 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업들 중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그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달란트를 충분히 또 못 썼을 수도 있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또 깊이 있고 정말 뭐라고 그래야죠?
어, 좀 죽기 살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CBMC 자체가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고 활동 범위를 크게 넓혀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확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의 핵심이 무엇이죠? 식물의 핵심, 생명의 핵심은 뭐죠? 물이죠, 물. 물이 흘러야. 사람과 동물은 피에 생명이 있어요. 레위기에도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물과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원리처럼 식물과 동물의 모든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생명의 피는 뭘까요? 그건 바로 돈이고 캐시입니다. 캐시프로 돈이 잘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맨날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캐시프로가 좋도록 모든 구조를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프로가 좋은 사업이 생명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은 뭐냐? 캐시프로가 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해야 하고 경쟁자의 내가 뭐가 다른지가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한 나만의 핵심 역량을 만들어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캐시프로가 좋은 건데 지속적인 혁신을 만드는 경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목표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 나가시죠.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정말 비즈니스 모델 시작선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하루아침에 하자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금년 또 내년 뭐 3년 후 5년 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걸 위해서 달성하고 노력해 나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화와 은혜를 따라서 이걸 해나가다 보면 절박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포럼을 질문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나의 사업 모델을 오늘날의 추세에 따라 변화 또는 연계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요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전부 나누면서 금년 하반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까 하는 어떤 기초가 되도록 오늘 발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지 좀 화면 중지 좀 해주시고요.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를 접목하고 융합해 나가는 게 혁신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진짜 목표를 가져가자. 우리가 내년 2022년을 볼 때 앞으로 이제 10, 11, 12, 3개월 동안 정말 내년에 내가 어떤 혁신을 할 거냐 하는 목표를 좀 정하고 5년 뒤에는 어떻게 가고 싶은가 하는 목표를 만든 다음에 내년에 어떤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내일에만 매달려서 하늘을 보라고 저기 골로새에서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자꾸 땅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멀리 미래를 보고
목표 세우고 달성하고, 목표 세우고 또 달성하고, 나 혼자 안 되는 거 다른 사람 같이 하고 자문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래서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